NH투자증권 ECM 대표님께서 2022 하반기 IPO 전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중곤 대표님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ECM 본부 김중곤입니다. 뭐 요즘에 그 손님들을 만나면 힘들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당연히 저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돈 벌기가 힘들지 뭐 쉽겠습니까? 뭐 당연히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 뭐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에 비해 이제 뭐 힘들지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뭐 작년 뭐 한 1년 전에 비해서 뭐 돈 벌기 힘들지 뭐 이런 얘기겠지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면 뭐 작년까지의 상황이 뭐 정상이고 올해는 이제 비정상이어서 뭐 힘들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이제 뭐 노멀한 상황에 좀 가까운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미래에 대해서 작년 같은 장이 이제 뭐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뭐 이 일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제 뭐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 참고로 저희가 무슨 시장 전망을 하는 게 뭐 저희 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IPO 시장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유통시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통시장을 이제 뭐 대략적으로 뭐 예측함으로써 IPO 시장이 앞으로 어떨 것인가 뭐 이것도 좀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단 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뭐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기업 이익 추정치도 뭐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한 1개월 전보다는 EPS 추정치가 1.8%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고 3개월 전에 대비해서는 한 2.3, 2.4%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별로 없어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이 그 코스피가 뭐 강하게 뭐 반등을 하거나 그래서 뭐 IPO 시장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뭐 이런 기대는 그렇게 크게 갖지 않는 편이 맞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만 뭐 그냥 뭐 과거부터 볼 때 뭐 PBR 1배 미만으로 그렇게 크게 내려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뭐 이 레인지 바운드 하는 뭐 이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추어서 공모 시장을 좀 뭐 이 그 리뷰를 해보면 일단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작년, 재작년과 같은 이제 뭐 이런 큰 장이 뭐 다시 뭐 올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기대는 크게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 한 그 10년치 이 IPO 시장의 역대 규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공모 규모가 한 20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 형성이 됐었고요. 올해도 그 뭐 좀 데이터가 왜곡이 있지요. 뭐 이렇게 보면 작년에 버금가는 시장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3조 가까운 돈을 공모를 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올해는 뭐 그렇게 나머지는 큰 딜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올해까지도 이 그 굉장히 큰 공모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한 10년 전을 보면은 뭐 이 공모 규모가 2012년, 13년에 1조 원, 1조 3천억 원 뭐 이랬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 공모를 통해서 증권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공모 금액의 약 한 3에서 4%라고 본다면 시장 전체의 수수료가 300억, 400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 이 IPO를 하는 그 뭐 각 증권사들이 고작 3, 400억 돈을 가지고 이제 쪼개서 먹던 뭐 이런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힘들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뭐 2020년에도 이제 뭐 4조 7천억 원, 그리고 21년 20조 원,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10조 원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 과거에 비하면 약간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과거 한 10년치를 평균 내더라도 뭐 IPO 시장은 평균적으로 뭐 한 4조 원 전후가 뭐 공모되는 시장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좀 합리적인 그런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도 뭐 따상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SK 바이오팜 그 IPO 이후에 뭐 그런 용어가 마치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뭐 수요 예측을 실시한 회사들의 가격이 대체로 어느 레인지에서 결정이 되는지를 이제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프가 작년 1월부터밖에 안 나와 있지만 그 이전까지 이게 쭉 연장을 하면 뭐 한 2020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슷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체로 작년 한 8월까지는 수요 예측을 실시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공모 가격이 그 공모가 밴드 상단이거나 혹은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이 되는 이러한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올해 3, 4, 5월에 제일 안 좋았었는데 이때는 아예 수요를 매치를 못해서 그 수요를 그 기관에게 배정돼야 되는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아예 공모를 철회하는 회사들이 생겨날 정도로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이 가격이 결정되는 이 그 레인지도 보면 뭐 이 철회에서부터 하단 미만, 하단 뭐 이 공모가 밴드 상단, 상단 초과 이렇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5월 이후에 6월, 7월에는 이제 철회되는 회사들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게 과연 시장이 좋아져서 철회되는 회사가 없었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 철회되는 대형 IPO들이 잇따라 실패하는 것들을 이제 뭐 시장에서 보고 나서 그 선제적으로 공모 가격도 낮추고 공모 물량도 왕창 축소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제 뭐 가까스로 수요를 매치한 뭐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와 같이 무분별하게 IPO 시세 예측에 올라오는 모든 회사들이 이제 뭐 퍼포먼스가 좋았던 뭐 이런 시장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이미 끝났고 지금은 이제 뭐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여전히 공모가 밴드 상단, 상단 이상 뭐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회사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 크게는 업종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 다음 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모가 밴드, 증권신고서상 제시된 공모가 밴드의 딱 중간값을 기준으로 확정 공모 가격이 이제 뭐 어디에서 결정이 돼 있나를 이제 뭐 통계로 작성을 한 것인데요. 뭐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숫자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게 한 120 정도 되나요? 뭐 한 그 100 이상이면 대체로 공모가 밴드 상단이나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이 되는 뭐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의미이겠고 100 미만이면 하단 미만에서 이제 뭐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뭐 2차 전지이고 가장 안 좋았던 섹터는 뭐 이 그 뭐 금융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상장 종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매우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더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성일 하이텍, 세비캠 이런 회사들이 공모가 밴드 상단 혹은 상단 이상에서 결정이 됐으면서 그 상장한 당일날 종가도 이 중간값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된 데 비해서 뭐 바이오 섹터에 있는 회사들은 뭐 한 3개 회사를 보여드렸는데 전부 다 공모가 밴드 하단 혹은 하단 미만에서 결정이 됐으면서도 오히려 당일날 주가가 뭐 일부 오른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이 나머지 2개는 오히려 그뭐 최초 공모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뭐 종가를 마감한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이 이제 뭐 IPO 주식을 그 무차별하게 이제 뭐 이 그 주소 담는 이런 그 경향에서 완전히 편식을 하는 뭐 이런 시장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뭐 각각의 이제 뭐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밴드 하단으로 가격을 결정을 하면서 공모 규모도 이게 줄여서 이제 뭐 이 그 부을 받은 마감한 뭐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는 개선이 되느냐? 일단은 이제 뭐 시장의 총 유동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에 의해서 수급 여건이 결정이 될 것인데요. 뭐 아직까지도 이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아서 특히 대형 IPO들이 제법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뭐 컬리, K뱅크, 라이온 스튜디오,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 골프존 카운티, 오아시스 이런 회사들이 IPO를 대기하고 있고 내년에는 SK 에코플랜트, 에코프로 머티리얼, 무신사, 현대 엔지니어링, LG CNS,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대형 IPO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수급은 내년까지도 이제 뭐 여전히 타이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요즘 특히 제가 이제 뭐 제 손님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많은데 그 VC들을 만나면 요즘 왜 이렇게 심사 통과를 안 시켜주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불평들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심사 승인율을 보면 뭐 과거나 지금이나 70% 후반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77% 승인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체감하는 이 심사 승인율이 이렇게 낮은 거냐? 그거는 이제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전체 막대기 길이가 뭐냐면 그 전체 뭐 이익이 안 나서 특례 상장, 기술 평가 등을 통해서 특례 상장으로 올라오는 이제 뭐 기업 수가 이제 전체 막대기 길이인데요. 이게 2014년 정도까지만 해도 1년에 특례 상장으로 올라오는 건수가 뭐 한 두세 건 정도에 불과했던 데 비해서 작년만 해도 이제 뭐 한 31건으로 이게 크게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작년 수준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VC나 뭐 이런 데서 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성장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로 특례 상장 기업 대상인 뭐 그 심사 대상인 회사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미승인을 받게 되니까 체감하는 심사 승인율이 이제 뭐 매우 낮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경향성은 옛날에는 이 특례 상장을 이 활용을 하는 그 섹터가 주로 바이오 섹터였던 데 비해서 지금은 바이오 섹터가 아닌 섹터에서도 이 트랙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바이오보다 바이오 아닌 기업들이 이 특례 상장을 활용한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이 비바이오 섹터가 이게 크게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경향성은 이제 뭐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미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15페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미승인을 받았고 어떤 회사가 어떤 사유로 미승인을 받았는지를 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대부분 전체 미승인의 50% 최소 50% 이상이 특례 상장으로 올라온 회사들이 이제 뭐 이 기술 및 사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제 미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절반을 넘고 있고 그 나머지가 일반 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뭐 이 그 사업성에 의해서 이제 뭐 미승인을 받거나 혹은 내부 통제 이슈에 의해서 이제 뭐 미승인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놀라운 점은 그 내부 통제 이슈는 미리 이 그 증권사들이 그 사전에 실사 등을 통해서 뭐 열심히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통제로 인한 미승인도 이제 뭐 제법 있다. 뭐 이게 약간은 이제 뭐 놀라운 점이라면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특별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뭐 입장에서 이제 뭐 이 그 몇 가지 뭐 최근에 어떤 이제 심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상장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지정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가 그 지연이 되거나 혹은 그 전임감사인과 지정감사인 간의 의견이 비일치해서 그 전기 재무제표가 아예 이제 뭐 제작성이 돼버리거나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뭐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정 감사를 수감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제 뭐 컨설팅 등을 통해서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대응을 해야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적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 뭐 과거에도 심사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 내부 회계 시스템에 대한 심사가 좀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잇따라서 횡령 사건이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내부 통제에 대한 심사도 강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 미흡에 인한 미승인이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아까 그 공모 시장의 이제 뭐 이게 수급 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거에는 뭐 구주 매출을 이제 뭐 이 그 상당히 많이 좀 하는 편이었죠. 많이 활용이 되고 구주주들의 액신 뭐 이런 그 용도로 이제 뭐 주식 있고 공모를 IPO를 활용을 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뭐 그 올해 이후에 그 공모에 실패했던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또 하나를 보면 구주 매출 비중이 이제 뭐 상당히 높았다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구주 매출 비중이 이제 75%였고 뭐 SK 쉴더스도 50% 가까운 구주 매출 비중을 보였는데 그 가뜩이나 이제 시장에서 수급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공모 물량 중에 구주 매출 비중이 큰 경우는 뭐 시장에서 뭐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경향성은 뭐 그 증권신고서 정정도 상당히 빈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가 그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하락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속출하다 보니까 감독원 입장에서는 공시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투자자들이 좀 더 환기할 수 있는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그 취지에서 이렇게 정정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주된 사유를 보면 이제 뭐 이 그 피어 그룹 비교 대상 기업으로 언급된 회사들의 이제 뭐 적정성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뭐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교 대상 회사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거의 정정이 기간 정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상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앞으로 IPO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아예 이 상장을 불허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카지노라든가 뭐 채권 추심, 성인 방송, 대부업 이런 업종들이 이제 뭐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뭐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일부 이제 뭐 조각 투자라든가 뭐 이 그 가상화폐라든가 뭐 NFT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쪽으로 뭐 이 그 VC 섹터에서 이제 뭐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상장에 그 허용해 주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유보적인 뭐 이런 입장이라서 이런 섹터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뭐 실제 그 상장 시장에 나오려면은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뭐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건은 뭐 심사의 난이도는 뭐 여전히 높은 편이고 공모 시장의 수급 여건은 별로 안 좋은 편이다. 뭐 이런데 이제 뭐 착안해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이 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 프리 IPO 시장을 좀 이용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한 30% 전체 공모하는 주식의 총발행 주식수의 30% 정도를 공모를 했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공모 사이즈가 커지면 이렇게 30%를 공모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라든가 VC라든가 혹은 다른 SI라든가 뭐 이런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서 미리 IPO 직전에 이제 프리 IPO를 통해서 이제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을 이제 IPO 시장에서 조달을 함으로써 이 수급 여건이 타이트한 것을 좀 약간 피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잡아본 것은 이제 뭐 상장 그
그 심사하고 관련해서 상장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개의 사례들을 뭐 이렇게 좀 지켜보다 보면 애초에 시작부터 적절한 상장 요건 트랙을 선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요건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뭐 간혹 발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뭐 요건이 이와 같이 뭐 전문 평가, 그다음에 성장성 특례, 그 테슬라라고 하는 이익 미실현 트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익이 안 나면 무조건 다 이거를 이제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 뭐 이 그 실제 매출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냐, 혹은 사업이 얼마나 가시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초기 단계의 회사가 이제 뭐 이 그 전문 평가 트랙으로 상장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매출이 좀 더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트랙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일반 상장 그 뭐 이 거래소나 이제 뭐 상장위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일반 상장 요건으로 올라와야 되는 회사가 단지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이 앞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특례 상장 트랙으로 상장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좋은 결과를 받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그 공모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과거에는 그 뭐 어떤 핵심이 되는 어카운트를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대형 자산운용사, 해외에선 뭐 노르웨이뱅크, 블랙락 뭐 이런 기관들을 이제 뭐 몇 군데를 잡으면 그냥 당연히 IPO가 이제 뭐 성공리에 이제 뭐 끝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그 이미 국내에도 그 IPO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 수가 뭐 주요 자산운용사고 연기금을 제외하더라도 뭐 중소형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뭐 증권, 그 은행,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뭐 신기사 등등등등 하면 뭐 최소한 300개 이상의 이 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 광범위한 기관들의 컨센서스, 센티먼트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애널리스트 미팅을 통해서 이제 뭐 사전에 회사를 그 시장에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 그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PR 활동에 주력한다든가, 뭐 이런 활동도 뭐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안적인 방안인데요. 그 코넥스 시장하고 스펙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코넥스 시장은 특히 이제 뭐 그 시장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 벤처 기업 같은 경우 요즘에 심사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코넥스가 최근에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 심사상에 좀 뭐 페이버를 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전 상장, 신속 이전 상장 요건 같은 걸 만들어서 시가총액 1,500억 이상이고 뭐 일정 수준의 일평균 거래대금 이상, 그다음에 소액주 지분율, 이 정도 조건을 충족을 하면 뭐 그냥 아주 신속하게 20영업일 만에 이제 뭐 신속 이전 그 승인을 내주는 뭐 이런 트랙도 마련을 하고 있어서, 뭐 어떤 이제 뭐 그 벤처 기업들 중에서 뭐 일정 정도 그 상장하는데 약간 부족함이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뭐 코넥스를 조금 지렛대로 확인을 하는 방안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 스펙에 관한 사항인데, 이 스펙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그 뭐 시장의 자금 사정에, 공모 시장의 유동성이 뭐 그렇게 긍정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피해가는 방안으로 이제 스펙 합병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모 상장과 스펙 상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모 상장의 경우에는 이제 심사 통과를 하고 나면 공모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신고서를 내고 공모를 진행하는 데 비해서 스펙 합병은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합병 주총을 함으로써 이제 뭐 이 공모를 가름을 하게 돼 있는데요. 차이점은, 공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공모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도대체 이 공모 가격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이제 뭐 공모 규모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데 비해서 스펙은 뭐 발기인들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이 합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적다. 그 뭐 이 원래 약속한 가격대로 뭐 IPO가 이제 뭐 이 그 뭐 클로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그 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뭐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스펙 합병의 단점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한 번에 이제 뭐 20%, 30% 혹은 그 이상 이렇게 공모를 함으로써 대규모로 자금을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펙에서는 그런 그 개념에는 좀 맞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공모의 경우에는 구주 매출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 공모를 통해서 구주 매출도 할 수 있지만 스펙을 통해서는 이제 뭐 구주 매출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매우 많은 스펙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한 평균 그 스펙의 사이즈는 한 1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이즈를 감안해서 이제 알맞은 스펙 크기의 스펙을 뭐 활용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저희가 했던 스펙 합병 상장 중에서 좀 참고할 만한 케이스는 RFHIC 같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뭐 620억 밸류에 2012년에 투자를 한번 받았고 그 뒤에는 3천억 밸류에 260억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뭐 처음에 투자받은 펀드가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2017년에 이제 뭐 상장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회사의 스펙하고 2천억 가치로 이제 뭐 합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실적이 한 50억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일실적에 비하면 약 한 PER 40배, 당연인도 예상 실적에 비해도 PER 20배,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스펙을 합병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회사의 실적이 계속 늘어서 그 다음에 200억, 그 다음에는 300억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실적이 상승을 했어요. 스펙 합병하고 나서 이 첫 번째 펀드가 그 합병 직후에 바로 이제 뭐 한 그 두어 달에 걸쳐서 엑싯을 했고 주가가 한 6천억 밸류에 임박했을 때 두 번째 펀드도 모조리 다 엑싯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버행이 사라지고 이제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회사의 주가는 한 1조 원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점에 약 10%를 유상증자를 해서 830억을 뭐 조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 당장 어떻게 이제 뭐 빨리 상장을 해야 되는데 다일루션을 그 상장 단계에서 그렇게 크게 뭐 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고 특히 최근과 같이 이 공모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아주 안전한 상장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 대충 다 설명을 마쳤고요. 뭐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